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이대로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이라도 끌어내리고 탄핵시켜 버려야 합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는 단 하나, 한덕수 하루라도 더 지켜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한덕수 드디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처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뭔가 정확한 본인의 생각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한판 해보자는 것인데요. 한판 해보자면 한판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역전용사들은 한덕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가장 먼저 윤석열을 체포할 것인지 정말로 뜨겁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문화평론가 김갑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발뉴스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취재기자 이상호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깜짝 놀라는 분도 계신데 조금 이따 이상호 기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김정욱 정치학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수 한번 다 치고 가겠습니다. 이 박수는 한덕수 두고 봐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오늘 대구에서는 그렇게 반대하던 또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을 세워서 불법 동상을 세운 홍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는 이야기. 야, 이거 뭡니까? 자,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벌써 저게 나왔네요. 자, 홍준표 시장 저기 가가지고 오늘 시민단체는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의견을 물어보면 60% 이상이 대구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디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60% 이상이 동의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저걸 만들어내 무려 돈이 6억이나 들었다 그러고요. 대구를 정말 이렇게 만들 것이냐는 욕이 정말로 803만큼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속보로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이제 발송을 했던 탄핵 심의를 시작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헌재가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먼저 그 영상 보시면서 오늘 토론 뜨겁게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0 538내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 12월 27일 변론 준비 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김정욱 박사, 저거는 안 봐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원칙에 대한 명확한 발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뭐 헌재가 일관된 자기 입장들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헌재의 기본적인 내용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헌재에서 심리하고 판단을 내려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히 밝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정부나 이런 데가 좀 헌재 같았으면 좋겠어요. 전혀 네. 헌재 같지가 않은 모습들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밖에 지금 남은 게 없는 상황인데 헌재는 그나마 자기의 원칙에 맞게 대한민국의 정상화라고 하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나머지 뭐 한독수를 비롯한 정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기들의 기득권과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것을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싸움은 이제 명확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국민들은 좀 답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싸움은 감명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 수사에 이제 윤석열 체포하러 가야 되고 구속시키자라고 하는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까? 헌재의 저런 원칙적 판단이. 일단은 헌재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이해 못할 거는 정영식이를 주심으로 네. 뺑뺑이로 돌렸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6분의 1이 하필이면 정영식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고 뺑뺑이라는 것이 결국은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기계의 힘을 빌렸다는 것인데 그렇게 나오면 한 번 더 돌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거 외에는 헌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지금 액션에 대해서 헌재가
김 박사님 말씀처럼 일단 자기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거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의 수사 스케줄은 헌재와는 달리 특검과 연관돼 있는 예, 전수가 아닌가 해서 결국 그거는 민주당이 한덕수 체제에 대해서 24일까지 기다려보고 이제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 스케줄이랑 맞춰서 상당히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 지금 저러면은 이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이제 바람은 결국 체포하라.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공수처가 지금 겁을 먹었나 용기가 없다 또는 공수처가 움직이지 않는다 공수처장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겁먹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변으로 인한 국가 권력의 힘의 이 공백 상태를 지금까지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역사 측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몸으로 경험을 한 건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데 공수처장 사람을 뭐 인상으로 뭐 기억할 일은 아닌데 스스로가 권력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 같지도 않고 자기 줏대가 있는 사람 같지도 않고 그냥 착한 변호사 약간 어벙한 사람 같으니까 이제 신뢰를 못 주는데 사실은 앞으로 검찰을 대체해서 경찰의 수사 기능이 커질 것이고 공수처 같은 고위공직 감찰 기능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야말로 공수처든 또 국수본이든 자기 실력과 이 결연함을 보일 때인 것 같은데 공수처장의 모습은 불신을 가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절차를 확실하게 밟겠다는 거 아니에요. 절차를. 괜히 뭐 이렇게 시간 앞당겨서 미리 체포했다가 또 구속 만기도 못 지키고 뭐 등등 해서 뭐 이런 건데 사실은 하루하루를 굉장히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다수 국민들에게 뭔가 공수처의 의지와 확신을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나 분명히 공수처장이 혹은 공수처가 이 민주시민의 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공수처장이 자 긴급 재판으로 가는 이제 요건은 다 갖췄다고 보고 가면 자 경호처에서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경찰 특공대랑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데 한덕수가 경호처에서 어쨌든 수사에 협조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협조는 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근데 준혁명적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준법의 시스템으로 가는 게 꼭 틀린 건 아니지만 경찰 특공대가 경호처를 쳐들어갔을 때는 무력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예. 그걸 한덕수에게 기댈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윤을 일단 체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자 체포를 바로 해야 한다. 한덕수 경호처에서 협조하라 이러면은 부인도 체포 영장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집행하는 것 갖다 방해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건 예를 들어 지나 가능해요. 무슨 뭐 한덕수고 뭐고 상관이 없는 한덕수 거예요. 요청받을 일이 아니에요. 한덕수가 나서주면 좋긴 하지만 예. 실제적으로 경호처가 움직이는 건 거의 자율심경처럼 현직 대통령이라고 경호처에서는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직무가 정지돼 있으면 그럼에도 대통령이 불구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에 대한 의무는 남아 예,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직은 유지하기 때문에 예. 직무만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호는 합니다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는 순간 그 법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예. 법을 집행하는데 경호처가 법을 위반하면서 소위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지킨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현행범을 잡아도 돼요. 지금 예를 사람들은. 들어서 공수처가 결행을 합니다.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역풍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경호처는 윤석열이랑 싱크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최소한. 그래서 경호라는 이름으로 사실 과도하게 뭐 1인 시위 자체도 뭐 허용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일을 계속 벌이고 있거든요. 당장 지금 오늘 봐도 경찰이 CCTV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이미 충분히 범법은 축적이 돼 있고 다 이미 체증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콕 집어서 또는 뭐 미상으로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같이 받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오늘까지 지금 공수처만 해도 2번에 걸쳐서 지금 이미 그 영장 소환장을 보냈죠. 예, 소환장 예, 보냈기 예. 때문에 이제는 체포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예. 상황이 됐고 그 과정에서 경호처에 대해서도 동시에 긴급 체포든 아니면 사전 영장을 받든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다만 저는 사실 우려되는 게 경호처가 그렇다고 해서 응할 리가 만무한 상태로 보이고 무력 충돌 소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예방할 수 있느냐를 아마
마지막으로 공조본, 공수처를 포함한 경찰이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특공대 말씀하셨으면 특공대 가서 긴급 체포해야 한다. 경호처가 막는다 하더라도 무력증들이 있든 없든 이것이야말로 엄정한 법 집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군인 통치 시절에 예. 목숨을 걸고 지켜내던 부하들에 의한 이 경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고 예. 이건 그냥 공무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경호처가. 그래서 소극적인 응대만 할 것이다 하는 건데 일정한 정도의 물리적 무슨 저항은 가능하지만 경찰 특공대라는 게 전문가들인데 밀고 들어가서 체포하는 과정에는 이들도 공수처도 알아서 뒷걸음질 쳐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인데 그냥 그 공조본의 의지가 아직 박약한 거죠. 자, 공조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수처를 비롯한 이제 공조수사본부 말씀인데 검찰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공수처장의 여지가 아직은 확고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까? 온 사방에 눈치만 보는 게 그냥 역력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핵심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도 그런 거, 공수처장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흔들림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는 체포했을 때 이제 구속 기소 기간이죠. 20일 정도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1일엔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수처는 대통령에서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넘겨야 되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특검과 연동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특검이 뇌란 수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축소된 수사밖에 할 수 없다는 조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공수처장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겁을 좀 집어먹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체포를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한덕수가 버티는 한 특검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20일 이후에 다시 검찰에 다 넘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지금 그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두 사람에 대해서 넘기던 날 이메일을 통해서 전국 검사장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그냥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가져오면 다시 시작한다.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게 최악인 거죠. 자기들이 했는데 특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검찰에서 부인당하는 거.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이 언제 통과될 것인가를 보면서 특검이 통과되는 순간 저는 공수처가 의지와 힘을 가지고 최단기에 뭔가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통과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특검 당장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지키려고 예, 예. 하다 말려 들어갈 것 같은 예, 예. 우려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0일 동안에 특검 통과 안 되면 다시 검찰에 넘겨준다 하는 얘기 자체도 그걸 가서 부딪혀 버리잔 말이에요. 왜냐하면 특검 통과까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어떤 대치기가 벌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상징적인 내란 수괴 가장 중대한 자를 일단 체포하고 하루에도 2번씩이라도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윤의 행적에 대한 수사기관에 적나라한 폭로와 고발과 수사 상황 속보를 온 국민이 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덕수 측들이 견디고 버틸 수 없게 나가야 되고 그러고도 만약에 안 된다면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후의 방법 있지 않습니까? 내각 5명 무산시켜갖고 국무위원들. 예, 국무위원 5명 탄핵시켜갖고 의회에서 뭐 주요 결정을 하도록 한다. 뭐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지금 보면 힘의 싸움인 것이지 절차와 법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저것들이 지금 행사하는 게 뭔데요? 자, 그래서 공수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은 수도 없이 하는 얘기지만 국회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여러분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수괴는 구속영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경찰과 협력해서 긴급 체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긴급 체포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 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그런 적법 절차를 준수하려는 우리 공수처의 의지를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믿어주면 됩니까? 이제 1차, 2차까지 했는데. 제가 볼 땐 지금은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공수처 얘기는 2번 정도 출석 요구를 했을 때 그때도 만약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땐 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일 날 오라고 얘기했으니까 25일에도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저는 그 이후에는 공수처가 그 이후에도 만약에 발을 뒤로 뺀다면 그건 공수처장이 소위 국민보다는 윤석열과 현 집권 세력을 더 무서워한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25일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적어도 내일까지 한덕수가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그 내용도 나왔습니다만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플랜 B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에 있는 교착 국면을 그대로 뒀을 때에는 차일피일 시간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명확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무위원 5명에 대해서 소위 탄핵을 해서 국무회의가 제2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뭐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는 압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가 있는 건데 저는 내일까지 민주당은 그 시간을 정확히 딱 가이드라인을 다 쳐놓은 거죠. 그 가이드라인이 지나고 나면 저는 지금 같은 예를 들면 법적인 일정과 한계 내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가지고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단문단답형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요. 제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아니요, 지금 저한테 답해 주셔야 돼요. 예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은 자 이러면 내일까지 자 한덕수 특검 통과시켜라 상수특검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안 하기로 일단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못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버티는 거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자 원래 계획대로 27일부터 심리를 시작한다. 그럼 공수처는 체포하기 가장 좋은 지금 이번 주의 시간이 생겼는데 공수처 체포하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가야 되는데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더 물러설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공수처가. 체포 시도할 수 있다. 김갑 선생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신뢰가 안 가요. 신뢰 안 간다. 네. 이상우 기자 어떻습니까? 저는 특검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결정은 안 떨어지면 못 가고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을 보면 저는 움직일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아까 국회에서 했던 17일 날 대답을 보면 뭐 그거와 관계없이 체포영장 외에는 없다. 1차, 2차 소환에 불응했다면 지금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좀 경고롭게도 예. 민주당이 제시한 시한 24일, 예. 그 다음에 공수처가 제시한 시한 25일이 25일. 사실 같은 날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25일부터 움직이겠다는 거니까. 예. 공수처가 25일 10시로 잡았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사실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 한덕수 탄핵한다. 그리고 공수처는 그러면은 탄핵을 해버리면 특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 그러면 공수처도 안 움직인다. 탄핵을 하면 특검 못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되게 심플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신경들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헌법 53조에 보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표하게 돼 있잖아요. 예. 법률 안에 대해서. 그런데 기한 내에 대통령이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해. 제2 요구도 안 하고 뭐 공포도 안 해. 그럼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53조 5항은 15일 이내에 대통령 부작위 시에 그냥 공표된 걸로 간주한다. 그렇죠. 확정된다라고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31일까지가 15일인데 예. 그때까지 한덕수가 아무 일 안 하면 좋은데 이제 직전에 제의 요구할까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예. 31일까지 만약에 기다려서 자동방으로 이게 공표가 공표가 되면 그때부터 해도 사실은 특검이 이어져요. 예, 그 공수처 수사랑.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한덕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신뢰를 한 감이 있다. 그런데 노정면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노정면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5명 뭐 이렇게 무리하게 날리는 거는 사실상 그거는 정부의 부재를 의미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그건 민주당이 취하기 되게 어려운 그 태도로 보이고 다만 한덕수만 날려도 최상목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거든요. 네. 그 최상목이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공표를 안 하고 제의를 요구한다. 검권 행사를 한다. 이렇게는 그거는 하지 못할 것이다. 한덕수보다 훨씬 더 기대하기 어려운 예.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예산 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걸 봤는데 최상목이 자기도 그러면 그걸 계속 버티고 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러거나 저러거나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덕수가
연말까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특검안을 확정시키는 거나 네. 내일 시한대로 민주당이 요구한 시한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려버리고 예. 탄핵을 했을 때 탄핵 절차가 있으니까 그게 연말까지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예. 건데 의미가 뭐가 다르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를 향해서 너 내란 공범으로 중대범죄자 취급을 받을래. 여기서 비교적 조용한 관대한 처분으로 목숨만은 살려줄게 식으로 민주당에서 배려하는 말을 들을래. 이 양자 선택을 하라는 거인 것 같거든요. 자, 이상호 기자 말씀 들으면 탁 먹은 게 떠오르는 게 차라리 탄핵시키고 네. 내란죄로 수사 바로 시키고 그럼요. 어떤 식으로든 법적으로 조치를 하자 한덕수를.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다음 그러니까요. 뭐 이를테면 최상목한테.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히려 이것도 일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는 지금 탄핵 사유를 다 쌓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본인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얘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거부권 행사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고 국가 미래를 무너뜨린 자예요. 네. 그 자가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당정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공모 정당으로 불리는 권성동이랑 그러면서 뭐라 하면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을 얘기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노상원 수첩에서 뭐가 나왔냐? 사살,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네. 이건 명백한 내란의 증자예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예를 들면 법률적인 그다음에 헌법적인 내용을 검토한다는 얘기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지 내란을 범한 자들에게 내란의 증자를 없앨 수 있는 시간적인 요인과 그들이 뭉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측면에서 내란에 공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아쉽다 싶은 것들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 그래요. 그 이제 내란 12월 3일 날 밤에 이 계엄을 무산시킨 이후에 민주당이 먼저 했었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덕수를 원투로 묶어서 동시 탄핵을 진행했었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탄핵은 이제 우리가 보아온 것 같은 네. 이제 절차와 시간 몇 주에 걸치는 싸움이 벌어지만 한덕수 탄핵은 그때는 이 총리였으니까 150석으로 바로 시킬 수 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버 3에 해당하는 최상목이가 정부 수반 대행을 하게 해서 드라이브를 하는 게 지금 와서 보면 훨씬 난 걸 텐데 이 시점에 한덕수가 그 사이에 상당히 뭐 국정 운영의 대행자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비춰진 모습이 있으니까 더 만만치가 않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게 사실 기세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탄핵이 통과된 거는 불리하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촛불, 빛의 혁명의 기세로 사실 통과시킨 건데 네. 그 기세를 이어갔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더 줘버렸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난 초기 한덕수가 체포됐으면 분위기가 네. 달랐다고.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가 바보가 아닌데 만만하네 이렇게 판단한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민주당 지도부 기자회견을 보면 이거 한덕수가 충분히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무슨 권한대행이 사실상 직권대행이지 불필요한 정치적 판단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헌재든 특검이든 이거 제대로 처리 안 할 경우에 그러면 탄핵할 거냐. 그때도 대단히 유보적이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조심스럽게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여론을 좀 신경 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런 부정적인 시그널을 한덕수한테 주지 않았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은 건요. 네. 국정 안정이라는 단어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정이 안정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 치고 나가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건데 저는 이건 어찌 보면 소위 국민들에 대한 신뢰 자체가 민주당이 맞습니다. 좀 적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측면이 실제로 있는 지금도 거죠. 대단히 많은 주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윤석열이야 내란을 했으니까. 근데 국무총리는 뭘 하냐면 소위 이 비상계엄을 할 때 경유하게 돼 있거든. 그럼 경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봐서 경유 안 했어? 너 뭐 한 거야? 사과해야 되잖아. 사과도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총리가 제대로.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한덕수를 살리더라도 압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압박 절차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저부터 그냥 면죄부를 줘버린 상황이 됐고 근데 한덕수는 작전 미스처럼 돼버렸는데 자기의 이익만을 한덕수를 위해서. 근데 사실 저 바로 오늘 놀란 체포하도록 게 몰았어야 돼. 오늘 총리실을 쭉 이렇게 전화를 한번 돌려봤어요. 예. 근데 정말 놀랐던 게
전혀 한덕수의 그립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을 완전 제대로 장악하고 천년만년할 것처럼. 네, 대통령 이제 행사를 할 것처럼 네, 그리고 실제 오늘 경제6 단체장 단체장 다 불러가지고 내년 뭐 예산 계획에 대해서 막 브리핑하고 막 엄청나게 그립을 꽉 잡고 있는데, 아니 지금 내일이면은 사실상 그 국무회의에 상정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시안을 지금 거부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액션이 들어올 텐데 거기 대응하는 뭐 팀이나 조직이나 움직임이 있냐를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요 며칠 동안에 한덕수가 보여준 것 중에 가장 불쾌하고 야당을 정말 우습게 보는 거는 뭐냐면 어젠가 그저께 예. 권성동과 당정협의회 한 거예요. 예. 적어도 민주당이 함께하는 그런 회의를 했어야 현재는 맞는 상황인 건데 네. 마치 대통령 유고가 발생하지 않은 양 권성동하고 둘이 당정협의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러요 정부 여당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한 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당이라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 여당이 뭘 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내란 같이 범한 거잖아요. 범한 자들과 국정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국정 협의체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나는 이쪽 편이야라고 선언을 한 건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쪽 편에 서서 생존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란을 저지른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냥 대통령만 그런 거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고 있어 이러려고 계속 밀어붙이는 건데 이러면 정말로 민주당은 공중에 떠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다고요. 자, 지금 이제 댓글로도 여러분들 의견 주시는데 일단 지난 거 자 흘러보내고 지금부터 뭘 할 건지 해보자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스픽스 역전 용사들에서 처음으로 정말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이상호 기자가 오늘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냐? 자, 지금 탄핵시켜라. 적시 탄핵. 그리고 수사시켜라. 누구?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거리 상태에서 자 그대로 가자 계속. 그러면은 자동으로 특검법 발효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지금 네 사람이 만장일치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 그냥 즉시 탄핵해라. 오늘 내일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총리실에서는 자 국무회의에 이 안건 없다라고 했다는 것은 자 너희들 알아서 해보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대통령 행세를 하고 그리고 당정 협의를 할 때 집권 여당과 논의한다고 했죠. 경제단체 다 불러놓고 자기가 마치 대통령인 양 해보자고 했을 때 민주당 가만히 있을 겁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 방송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국민 믿고 탄핵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안 아닙니까? 아니 거기 이제 살을 하나 붙여야 예. 되는데 뭐 민주당이 그냥 그 고립돼서 혼자 떠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수처장하고도 물밑대화가 있을 것이고 국수본하고도 물밑대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덕수를 탄핵시키는 건 한덕수의 바른 이 내란 현행범으로의 체포를 의미해야 된다고요. 네. 직위에서 떨구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체포하는 것보다는 용이할 거 아닙니까? 네. 한덕수가 바로 체포되는 걸 의미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야 이제 제대로 하는구나 원래대로 하기로 했던 그 원칙대로 내란죄 공모자 처벌 다 하는구나라고 하면은 역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좋은 정말로 순풍이 있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한덕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판단이 종료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미 조사가 끝났어요. 한덕수에 대한 조사도. 그러니까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보도를 통해서도 아예 국무회의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덕수는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경찰에서 한덕수 혐의 이미 적시가 끝났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제가 오늘 취재해본 결과 많은 의원들이 한덕수에 대해서 세게 치고 나가면 역풍 온다. 뭐 그 우려를 네.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민주당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걸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6일이랑 31일에 대해서 임시 국회가 열리도록 지금 여야가 합의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저는 나름대로 머리 썼다고 생각하는 게 24일 내일 25일 상정하면 26일 날 본회의 올라가고 그리고 24시간부터 72시간이니까 하루 더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7일 정도만 돼도 사실 날릴 수가 있는 것이죠. 31일 한 4일 전에. 그래서 그런 준비가 지금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 스케줄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덕수가 어떤 액션을 하느냐예요.
네. 지금 액션을 했잖아요. 종료가 됐잖아요.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 안가 상정이 안 된 거니까요. 뭐 안가 상정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27일 날인가 27일, 28일 날로 할 건지 국회 본회의를 네. 28일, 29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가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지금까지 보도에 따르면 26일, 31일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그건 합의는 하거든요. 일단 됐고 네. 추가로 그러니까 하는 여부는 지금 원내대표단에서 그렇지. 지금 근데 이제 논의를 문제는 하고 여당에서는 붙은 날로 지금 합의가 된 게 회의를 안 아니라 하려고 제일 중요한 그러고. 문제 국회의장이 거기에서 오케이를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날짜 다시 골라야 되는 측면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의지죠. 얼마나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야 6당이 얼마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수행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고요. 그래야 국회의장도 쉽게 예를 들면 일정을 합의해 줄 수 있어요. 안 그렇고 어영부영하게 되면 이 내에서도 국회의장도 상당히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뭐 국회의장까지 우리가 파괴해야 될 지금 정말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이런 판으로 결국에는 얕잡아보고 있다가 큰 코 다치는 형국 아니냐. 당장 탄핵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국민을 믿고 달려가라 민주당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덕수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알아서 적어도 국민과 야 6당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건데 그 자체가 완전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저는 한덕수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빨리 찾아서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많이 나와 있는 건데 그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한덕수를 날리자. 탄핵을 시키자. 탄핵을 시키면 그 아래에 있는 국무위원들이 누가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다시 또 예를 들면 이거 제2요구를 하겠는가라고 하는 판단을 통해서 5명이라는 무리한 탄핵 절차보다는 한덕수라는 권한대행을 그러니까 총리죠. 총리를 탄핵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노종면 의원이 얘기한 건 압박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5명 탄핵은 네, 압박성인 그럴 수도 거예요. 있다라고 압박성인 거고 말 안 들어? 그럼 방법이 없어. 아예 국무회의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그냥 통과시킬 거야라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네.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란 뭐냐?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하고 바로 직전에 요구해버리는 거예요. 31일 날 그냥 아예 거부권 행사를 해버린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있잖아. 아니 근데 그게 예상이 안 됩니까? 그렇죠. 지금 오케이 하려면 벌써 했지. 예. 오케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벌겠다는 건데 예. 31일까지 시간 번 다음은 뭘 하겠어요? 15일을 더 벌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국회에 넘어가면 시간이 없습니다만 더 시간을 벌겠다는 거지. 그게 한덕수의 유일한 목표고 자기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제라도 만약에 제2 요구가 들어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민주당이 빨리 기습적으로 잘라야 된다. 다행히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안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선제를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궁금해지는 거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박지원 못지않게 한덕수도 살아온 이력이기 때문에 힘의 향배 수를 읽고 거기에 맞는 처신을 할 것 같은데 이 한덕수의 이 행동이 왜 이런 게 나올까? 여기에서 밀리면 본인의 사법 처리까지 정치적으로 협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한덕수가 한 행위는 정상 참작 정도는 되지만 내란죄 자체가 아예 불성립한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차라리 윤석열이 돌아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견디는 게 맞지. 근데 괜히 이쪽으로 뛰어들었다가는 자기 신세도 조지고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이도 저도 오갈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매수를 읽을 거 아니야 하게 되면 그럼 윤이 돌아왔을 때 이 난리법석 난맥상과 더불어 자기는 진짜로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몇 수를 내다보는 사람이 총리직을 저 따위로 지금까지 운영을 합니까? 윤석열 밑에서 정말로 국민들이 뭘 바랬는데 또 호남 출신이니까 얼마나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도 좀 협치를 해보자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매일 숨어 있었어요. 심지어 나오는 이야기가 고향도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호남에서 원성을 엄청나게 받았죠. 출신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총리로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얼굴에 철판 깔고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행세하고. 그러니까 이쪽이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직까지도 망상 공동체인데요. 돌아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한 일각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날까지 예. 우리는 이길 거야,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랬대죠. 있는 거고. 7단 K 가지고 준비했다는 예, 거죠. 또 하나는 윤석열이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만 살아남으면 돼.
권성동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권성동과 만약에 한덕수가 나름대로 충분히 교감이 됐다고 얘기한다면 한덕수가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본인이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추후라도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정치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전 그렇지 않고서는 한덕수가 지금 같은 게임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 정치를 너무나 잘하는, 행정도 잘하는 사람이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행정가들은 아무리 정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인과 오랫동안 관계됐기 때문에 정치를 알아요. 전 그렇다면 이 정도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위태로운 거죠. 그리고 항상 살아왔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다음에 국민의힘이 죽었습니까? 또 살아났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도 되게 나이브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한덕수가 알아서 처신할 거다라고 믿는 와중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말 끔찍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윤석열 일파는 여전히 이게 진짜 이 조국 나라를 살리기 위한 정말 치열한 고뇌의 산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도 내잖아요. 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25%의 국민들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여론조사 그렇게 나온다는 건 네. 대단히 끔찍한 일인데 더구나 여기 보면은 윤석열 오늘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수사기관에 가면 피조사자의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은 뭐야? 수사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네. 대신에 만만한 헌재 가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 이거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흐른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 이를테면 지난주에 있었던 이화영 선고 같은 네. 거, 2심 선고 같은 거 보시면 그거는 완전히 100% 엉터리 선거 결과인데 어이가 없는 거죠. 그 결국 이재명 대표 코를 다 꿰는 그 선고란 말이에요. 그 내년으로 넘어가서 재판 시작되면 그때는 어떻게 흔들릴지 모른다. 이 지형이, 여론 지형이. 자, 이 말씀에 조금 보태서 드리면 민주당이 어렵고 힘들수록 원칙대로 가야 된다. 민심이 뭔지 따라가야 된다. 수도 없이 이야기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한덕수 설득할 수 있다. 아, 이 사람 우리 따라올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적 손실을 얼마나 봤습니까? 정치적으로 갈등이 얼마나 증폭이 됐습니까? 이거 사회적 비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까지 안 지키면 너 탄핵이야 라고 했던 그 말 한번 들으면서 민주당이 각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권한 행사만을 해야 할 총리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신속한 내란 사태의 종결을 위해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 즉시 책임을 물으십시오. 24일까지 국민 앞에 약속했으니까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민주당 정말로 좌우 상하 쳐다보지 마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을 믿고 정말로 결단 내려서 밀어붙이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유일한 탈주고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 동의하시면 그냥 정말 저한테 동그라미라도 쭉 댓글로 좀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민주당 더 이상 정무적 판단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정무적 판단회가 이재명이 이렇게 됐냐고요. 안 싸워서 이재명이 이렇게 됐지. 검찰 그래도 우리 편 한두 명이라도 있다고요. 그 말 하지 마세요. 검찰청 해체하지 않고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는 각오로 해야 되지. 너 혹시 내가 걸릴까 싶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나이브하냐고 말씀하셨던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잘 싸우는 거 아는데 정말 더 이상 국민들 실망시키지 말고 국민보다 더 앞서서 싸워 주시길 이 바라겠습니다. 오가 엄청나게 올라오는데요. 계속 좋아요 올라옵니다. 좀 눌러주라고 말씀하시면 5천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오 해주시죠. 오가 한 개가 아니고 3개, 4개씩 계속 달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주당에 오늘 들어가시면 정말로 당원 게시판이나 이런 데 갔어요. 내일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 또 하루 이틀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는 이상한 이야기. 정말 너무 가까운 분이어서 이거 뭐 협상하신다는 분이 가까운 분이어서 제가 참 말씀을 드리긴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원칙대로 국민 믿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이미 민주당 개무시를 당한 거죠. 예. 내일 의결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오늘부터 액션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여하간 민주당도 많은 고민을 하는 건 사실이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약간의 부족함들을 비판하는 겁니다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본체는 민주당이 치고 나가고 뚫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힘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내부에서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고 정무적인 판단과 기획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건 야 6당들이 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그분들이 조금은 더 한 발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압력을 넣는 거죠. 내부에서. 그러니까 12월 3일 밤에 했던 만큼의 속도로 움직여 달라는 네. 거예요. 어제 유시민 씨가 그 민들레에 쓴 칼럼이 화제더라고요. 저도 네. 아까 낮에 읽어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하는 행동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밖에 믿을 게 없다. 가장 당사자로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결정이니까 가능하면 그 결정을 믿고 따르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곽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낼 때 물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을 신뢰를 하고 그들이 가장 많은 고려를 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외곽이 뭔가 푸시를 해야 될 때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야 할 때 그들에게 원하는 방향을 잡아야 될 때는요 무조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네. 초장의 한덕수를 정말 탄핵과 더불어 체포를 하게끔 해서 정부를 길을 눌러놨어야 되는데 한덕수가 딜이 될 줄 알고 시간 끌다가 지금 이러다가 되치기 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어두운 이렇게 정말 좋지 않은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는 게 네. 지금 전 선생님의 판단 아니에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 시한을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바로 탄핵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80%에 가까운 그 여론 탄핵 찬성 여론이 뒤바뀌겠냔 말이에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스픽스에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혜원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거는 정말로 사법 관료들에게 우리가 행운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투표 방식으로 윤석열 파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 보내드리고 조회수가 무려 80만 회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요. 민주당 지도부 누군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혜영 교수 쪽에 전화가 와서 이 내용이 뭔지를 묻고 확인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의논을 하겠다. 핵심 당 지도부에서 이런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리면서 잠시 후에 광고 보고 돌아와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미국 가서 트럼프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저희들이 오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지금 이 마당에 대선 출마를 선언해가지고 오늘 박정희 동상을 불법 건축물인데 아니 불법 조형물을 건립을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잠시 광고 보고 돌아와서 이 내용 여러분들께 작은 저희들이 밟아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대방어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와, 살점 하나 두께가요 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도 다 준비되어서 여러분들께 가고 있고요. 오늘 주문하시면요 내일 오후 3시에 웬만한 지역은 배송이 되고요. 스킨 포장된 상태에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액 셀프 기념 제주도 방어 500g 29,900원 010-2885-3244 스픽스 스토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바로 경성한우를 애용해 주시는 건데요. 매장을 찾아주시거나 스픽스 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겁니다. 등심 600g, 국거리 600g 포장입니다. 1등급 원뿔 한우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우 어떻습니까? 스픽스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자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광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모델이 없어서 제가 직접 광고하는데요. 광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꼭 이용하면 좋은 내용 하고 있습니다. 경성한우 여러분들 이용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잘하시네요. 그래요? 아, 귀엽습니다. 제가 필요하면은 고발뉴스에 가서도 광고를 열심히 할 테니까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네, 됐습니다. 이거.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누르지 않았으면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고발뉴스 TV 네. 자 우리 오늘 특별히 제가 이상호 기자 모셨는데 고발뉴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지 않으면 오늘 고발뉴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종욱 박사의 탄탄TV, 김종욱의 탄탄TV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에게 해주는 거 이상으로
우리 방송을 위해서 와주신 이상호 기자와 김종욱 박사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또 말씀드려서 오늘 아유. 구독자가 몇 명 늘어났는지 한번 체크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정용진 신세그룹 회장이 미국에 다녀와서 트럼프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입국하는 장면 먼저 보내드리면서 그 숨은 뒷 얘기 여러분들께 문제 제기로서 공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취임식 얘기는 뭐 특별하게 제가 연락받은 바 없고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뭐 저한테 뭐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관심을 표했고요. 네, 저는 뭐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자, 문화평론가 대가이신 우리 김갑수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미국 가서 트럼프 아들을 만나고 트럼프가 직접 얼굴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언론에 또 나와서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걱정돼서 미국에 미리 가서 기업인이 다음 정부를 위해서 뭔가 선행적으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 무슨 문화평론가라고 저런가 아는 건 아니고요. 예. 그동안 행적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정영진 씨는 그냥 일베예요. 예. 돈 나는 일베죠. 트럼프랑 접촉하기 위해서 무진 많은 돈을 써서라도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뭔가 심오하고 깊은 얘기가 오간 듯이 어필을 하면서 자기 사업적인 무엇인가 이제 하려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기에 왜 주목을 하시나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정용진을 만나줬다고 해서 이 대한 기업 전략의 일환으로 본다는 건 대단히 무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셀럽 놀이하는 일베에 어쩌다가 걸린 그 낚시예요. 트럼프를 만났다가. 그래서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의도적으로 미국 갔다 안 갔다. 지금 저것을 또 노출하는 것도 의도성이 있다 없다. 이거는 김종욱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예를 들면 정용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와서 그 내용들을 지금 제기한다고 해서 소위 집권 세력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정용진 개인의 어떤 형태든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 경제는 휘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휘청 있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 대통령 또는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 가까이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제가 볼 때 그런 밑작업들을 했다고 보는 게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이제 그자의 또 그자라고 하면 또 이상한가? 그 사람의 그자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용진과 본세를 보면 정용진과 홍준표란 사람이 이 틈새를 끄집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쳐줘야 된다. 이런 사람을 우리들의 논평의 대상이나 뉴스의 대상으로 만들어주면 그걸 계속 활용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건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돈이 되니까 만났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정치의 상황과 관계되니까 만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한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한국 정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NCND. 저도 한 말씀 좀. 예. 그러니까 저도 우리 김 박사님 말씀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베고 가세현 팬덤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윤석열과 정치적으로 이해를 같이 한 거의 준 정치적 셀럽인데. 열콩거리면서.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 회장의 대사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력이 있는 국민들이다. 뭐 이런 네. 얘기. 그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게. 언뜻 보면은 지금 오늘 골드버그 주미 대사랑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한 얘기랑 궤를 같이 하는 것처럼 이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골드버그 대사는 임식을 겸한 인사에서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이렇게 겪는 비민주적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라는 게 이제 미국 민주당 정부의 일관된 시각인 반면에, 네. 지금 미국 공화국에 특히 트럼프 쪽에서 봤을 때는 한국 상황으로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네. 봐라, 지금 저게 그 한국형 트럼프가 국회에 벌이는 짓이다. 이 트럼프가 계엄령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지금 오히려 한국 상황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한테 한국 사람들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지금 구테타 상황을 정리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이 돌아올 것이다.
그게 바로 한국인의 저력이다라는 취지로 대화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매우 의심스럽게 이제 보는 건데, 자, 정용진 회장이 예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 좀 한번 저희들 보면 좋겠습니다. 자, 멸공이라고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가까운 데서 성공, 공산주의를 이겨야 한다. 멸공은 중국보다는 우리 위에 사는 애들을 향한 멸공이다. 괜히 나랑 중국을 연결시키려 하지 마라. 난 그쪽에 관심 없다. 멸공은 가까운 데 있다고 배웠다라고 했고요. 기업인이 저런 말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기 조선일보 기사 한번 보십시오. 2022년 1월 6일이에요. 2022년 3월 9일이 무엇입니까? 대통령 선거일이에요. 대통령 선거 전에 저런 방식으로 중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기업인이 나서서 페이스북에다가 영덕대게 꽃게탕 낙지볶음 먹고 멸공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를 만났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까? 트럼프하고 나랑 친하니까 너희들 나 건들려고 아예 생각하지 마. 이런 것이거나 조금 전에 이상호 기자가 얘기했듯이 아니 우리 저력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 윤석열 무너지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민감한 시기에 신세계 그룹이라고 하는 굴지의 대기업, 재벌 기업이 그 회장이 나와서 언론에 대라고 하는 이야기 적절하지도 않고 내용도 맞지도 않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단 이 시간에서 저걸 조선일보에서 다룬 저 기사를 갖고 우리가 시간을 보낼 의미가 하나도 없고요. 네.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이 강아지 용품이나 이 필요한 게 많은데 이 거리가 되니까 항상 저기서 샀었어요. 저기서 하는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제일 큰 회사 뭐예요? 매장. 이마트? 예. 이마트도 잊어버렸는데 예.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왔는데 정용진의 행각을 안 이후 완전히 이마트를 끊었어요. 예. 근데 또 모르고 온라인으로 G마켓을 이용했네. 저는 뭘 하나를 하면 안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G마켓이 런칭한 1회 내내 하고 왔는데 정용진이 그걸 샀네. 그래서 안 했어요. 다 끊었어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무수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수하게 정용진 때문에 정용진과 연관된 기업에 내가 가서 물건을 사주거나 하지는 못하겠다. 이 사람 하는 것보다 다 망하고 있거든요. 좀 마케팅밖에 안 남았을 거야. 내가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유행이 미국 가서 누구 하나 만난지는 모르나 적어도 태극기 부대가 대통령을 하다가 이 난리가 났는데 일베한테 또다시 무슨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저런 댓글을 페이스북에 이제 쓰고 난 뒤에요.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멸공 얘기해서 멸치와 뭐 콩나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멸공 논란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 저렇게 오면서 장보기 N 진심인편 어디입니까? 뒤에 보입니까? 이마트 아닙니까? 네, 이마트입니다. 자 저기 장보기 하면서 해시태그 뭐 달았습니까? 이마트 달걀파 멸치콩 멸공이라고 화답을 하죠. 네. 나경원 의원이 그때 어떻게 올렸습니까? 오늘 저녁 이마트에서 멸치 약콩 자유시간 그리고 야식거리 국물 떡볶이까지 공산당이 싫어요가 논란이 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다. 밖에 없을 걸. 멸공 자유 이렇게 했잖아요. 기업인이 이런 방식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맞니 안 맞니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정용진이라는 사람이 또 나서가지고 국민적인 분노를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해소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정복시키는지 이게 적절합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재벌들은 일베들과 유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결탁해서 이익을 얻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저는 이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은 돈이 되고 북한은 돈이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력과 가장 밀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보수 정권 때예요. 지금까지 항상 해왔습니다만. 아니 근데 그 일반론보다 네. 정용진이 특별히 악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좀 다르다는 그러니까 점이에요.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일베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재벌 중에 일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회 재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 정권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들을 확보하면서 거대하게 성장한 과정들을 겪어왔었고요. 진보 정부 하에서는 어떤 자기의 세력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본을 통해서 또 그런 세력들을 키워왔던 역사를 다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초기 윤석열 정부 초기에 SK 최태원과 같은 역할들을 본인이 또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력들 국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소위 응원봉을 통해서 상황을 뒤집어냈는데 본인이 갔다 와서 저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방문을 어디 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신세계그룹 어딘가에 방문을 했겠죠. 자,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의심받을 일 왜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영진이 오늘 저렇게 나와서 김포공항에서 기자를 만났잖아요. 대한민국 언론 한번 다 뒤집어 보십시오. 저걸 우리처럼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정영진이가 이런 말 했네, 미국하고 네트워크 있네, 트럼프하고 엄청 친하네, 우리나라 이제 좋아지겠네 라고 하는 숨은 속내를 가지고 언론이 보도하고 아주 드라이한 것 같지만 정영진이 스타가 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이런 행태 정말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정용진은 성공한 거예요. 언론 예. 플레이를. 그러니까 얼마를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주니어랑 친분 관계도 과시했고 투샷 사진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죠. 그 트럼프랑 밥 먹었대. 자, 그래서 기자들의 일관된 질문이 뭐였냐면 앞으로 그럼 한미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정도 보여줬으니까. 근데 대답이 가관인 게 제가 방문단을 주도할 생각은 없고 정부에서 꾸리면 내가 같이 갈 생각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인 장사도 충분히 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오늘 보여진 정영진의 행보가 사실 이 윤석열 정권은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이 여전히 건재하고 이 체제가 이 저력이 계속 버텨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윤석열을 위한 퍼포먼스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덕수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인데 내가 지금 잠시 맡아서 하고 있거든. 근데 경제 6단체장 만나서 내가 잘 챙기고 있잖아. 경제 바이탈 좋아. 그리고 정영진도 지금 미국이랑 대미 외교, 통상 외교 차원에서 빈틈을 메꿔주고 있잖아. 자, 이렇게 우리 수구, 보수 우파는 강건해. 저력이 있어. 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지금 정영진 때문에 완성되고 있는 걸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보도를 안 해준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 사절단이 꾸려지면 함께 방문하겠다. 그렇죠. 이것 주제가 좀 많이 넘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절단이 만들어지면 본인이 방문을 내가 가질까? 예, 한국의 대표 기업가로 지금 처신을 하는 건데 그 사절단은 누가 꾸립니까? 한덕수가 꾸미는 거예요? 탄핵되고 나서 최상목이 꾸미는 거예요?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서 그러면 이재명 근데 이 사람은 대표가 꾸미는 건가요? 옛날에 방송할 때 싹 초대해서 저도 술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내 개인 험담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정말 주제를 좀 아시라고요. 그리고 자기 회사 지금 회생하고 살아날 각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만나는 식의 그 기업 외적 행보로 또 한 가닥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망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표해서 자기 기업의 사익을 지금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매우 예를 들면 문제가 많은 행동인 거죠. 지금 국가가 얼마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기업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공익적 가치를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라. 때로는 인간이 알아야 될 것은 국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인생살이 하면서 주제 파악을 하라. 이런 걸 좀 되새기면 좋겠고 제발 재벌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끼어들지 마세요. 각자 사업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정말로 구군백년을 결정하는 기업인 자 이런 마음으로 좀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가려서 보도를 하시는 것이 좋다. 저거 미국에서 잘하고 왔다고 해주면 정말로 좋아집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드디어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에 세웠는데 철도관리공단이 그거 자기 땅 아니니까 세우지 말라고 공문을 3번이나 보냈는데 결국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500만 원씩 법원에서 물으라고 이게 가처분 신청까지 내서 인용이 되면 매일 대구시가 500만 원씩을 철도관리공단에 물어줘야 되는데도 누나가 까딱하지 않고 오늘 박정희 동상을 세워버렸습니다. 거기서 홍준표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이야기 준비되시면 좀 틀어주십시오. 동상 축사가 있습니다. 야, 진짜 황당하다.
대구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래 시끄럽네요.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또 기성을 부리는 거예요. 이제 저래 해본들 아무 소용없어요. 저 불법이라고 국가기업 공기업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 설치하면 안 된다. 허락 맡아야 된다. 그냥 강제로 세워. 그리고 오늘 윤석열 탄핵돼 가지고 정말로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집권 여당에 한때는 대선 후보가 본인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됩니까? 아니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저건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요. 별로 진보에게 나쁘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이걸 보면 돼요. 저는 제일 흥미롭게 보이는 사람이 윤상현이에요. 윤상현 씨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어서 4선 5선을 해온 건데 그때 이 사람이 적어도 태극기 부대에 기대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극우에게 기대지는 않고 그래도 합리적 보수인 척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요즘 발언 보세요. 남태령 그 농민들 때려잡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몽둥이가 약이다. 몽둥이가 약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들이 어디에 지금 기대 가고 있느냐. 이들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층이 보수 전체로 볼 때는 아주 극단화된 사람들에게 기대고 있고 이들의 세력이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인데 결국 홍준표도 대선 이번에 또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오는데 박정희 신화에 기댄다는 의미는 극우화되는 그 열혈 지지층에 기댄다는 것.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당에서 쫓겨나가지고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 해서 국회의원 당선이 됩니다. 그때 복당을 명태균이 나서서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본인 아니라고 명예훼손했는데 좀 이따가 더 큰 게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저희들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혹시 본인이 가장 가깝게 정말로 아끼는 목숨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명태균에게 문자를 보낸 게 있는지 없는지 곧 공개되면 정말로 명태균을 통해서 복당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해서 복당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 때 복당을 했죠. 시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2년 뒤에 시장 그만둔대. 원래 내 떠날 줄 알았으니까 대구 시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4년짜리 시장, 지금 대구 시장으로는 1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만두고 떠나면서 원래 4년만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대선에 출마하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박정희 농사를 저기 세우고 참 이렇게 하고 있는 홍 시장. 제가 볼 때 권력의 악이 같아요. 권력의 악이. 왜냐하면 아니 윤석열도 지금 팽식인 거잖아요. 윤석열이 파면 된다는 거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대선 출마했다는 것? 그렇죠. 또 하나는 박정희 동상은 박정희가 뭘 해서 집권한 사람입니까?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란 벌어진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정신이 온전하면 이 상황에서 박정희 동상을 거기다 세울 것이 제막을 할 것이며 또 그 와중에 본인이 대선에 나오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제가 볼 때 이건 권력의 악의가 아니고는 이런 식의 발언,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없는 도대체 제가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지금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자리에 다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공감을 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바보가 아닌 이상 홍준표가 사실은 만나보면 대단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예. 아시잖아요, 다. 저렇게 또라이 같은 이상한 발언을 하지만 사실은 검사 출신 중에서 그나마 머리가 잘 돌아가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사실 지금 뭐 2년 만에 대선 출사표 던지고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근데 아는 거야. 지금 25% 여전히 이른바 수구가 집권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 나중에 가면 니들이 그래 봤자 51대 49 싸움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먼저 깃발 꽂고 버티고 있으면 내가 갈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이재명 잡아뜨리면 내가 먹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지금 뭐 조중동이 기회주의적으로 일흥 보면 어찌 보면은 막 조지는 것 같지만 또 결국은 보수가 또 살아날 여지가 보이면 확 돌아서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해왔어. 그리고 그렇게 됐어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 쿠데타 정국 이후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보장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기자실 제도가 존치하는 한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누구 하나 반성문 쓰는 기자가 없잖아. 검사 정권 하에서 그 벌어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쿠데타 세력이 일단 지금 뭐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서도
전혀 반성문 하나도 안 나오는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지네가 사실 키운 거거든 이 정권은. 그런 가운데 지금 홍준표 저렇게 나오면 또 얘들은 일단 유사시 요거 분위기 조금 반전되면 또 다시 홍준표 키우기 올인할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주기 올인할 거다. 저들은 그걸 믿는 거죠. 저들의 계산은 수치로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해에 그때 출마했던 보수 계열 표를 다 합치면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요 세 표를 세 사람의 득표를 합치면 문재인 후보가 득표한 것보다 훨씬 앞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 시기 되면 복구할 수 있는 표라고 현재 여기고 있는 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도 뭐야 영남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지역 사람만 뽑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윤석열을 이년반을 겪고 거의 내란 사태를 경험하고 나서도 이럴까? 뭐 제가 너무 순진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를테면 지금 언론 보도의 동향 흐름을 보면 저는 또 이전처럼 똑같이 재편될 거라고 보는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 쿠데타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야로 나눠져 있고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시각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양비론으로 뭐 광화문에서는 뭐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뭐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똑같은 보도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이 언론 지형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유권자 지형은 약간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도층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완충기대가 있어서 글로 간 측면이 꽤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란에 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전과 다르게 정당 지지율이나 대선 후보 지지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는 측면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소위 대선 후보 지지율 같은 경우는 또 큰 차이가 나는 측면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능성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 2016년, 2017년 상황만 판단해서 그것들을 복권하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훨씬 더 불매 같은 일들이 그러니까 불과 같은 어떤 매가 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대선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5월, 6월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그때도 대선 국면의 아젠다가 탄핵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지금 반년이면 대한민국은 역사가 한 2번은 바뀌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온전할 것인가 라는 걸 봤을 때 지난 주말 아까도 이화영 재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법원이 정말 심각한 사실을 부인하는 결정을 선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당장 이 아젠다가 이 탄핵 아젠다가 흐려질까봐 내놓고 비판도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 법원이 연속 쿠데타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런 우려 저희들이 이제 잘 알고 상황 하나하나를 지켜봐야 되고요.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거 1년 뒤에 다 까먹을 거야 라고 했던 것을 이미 국민들에게 이제 얘기한 마당에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개돼지가 되어서 1년 뒤에 까먹으랍니까? 아니면 끝까지 기억하면서 심판의 순간에는 우리 생각을 그대로 표로 그리고 민심의 힘으로 증명해 줄 건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 신세계 그룹이 광고나 협찬으로 언론 휘어잡고 있습니까? 홍준표 대구에서 저렇게 정말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비판하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고요? 광고비를 가지고 안 주면 다 조져버리니까 MBC 출신이지만 대구 MBC조차도 그나마 전쟁을 하다가 요즘은 그냥 홍준표한테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이 홍준표 자기 돈입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해서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거 저는 기억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김갑수 선생님 오늘 화이팅 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한덕수 내일 당장 탄핵이다. 맞습니다. 내일 맞습니다. 당장 탄핵입니다. 박사님 내일 당장 탄핵입니다. 네. 몇 번을 확인하시려고. 계속 확인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개돼지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외칠랍니다. 한덕수는 내일 탄핵이다. 민주당 꼭 실행해 주십시오. 오늘 역경용사 3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마음 하나님, 파무스트님,
민두루미님, 수정님, 짱님 고맙습니다. 권짱님도 고맙습니다. 탄핵 좋습니다. 무재님, 유재니님, 그리고 저희들 믿고 저희들처럼 탄핵을 확실히 해낸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저녁은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고발뉴스 구독 오늘 좀 해주십시오. 스픽스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한 3,000명 정도 올라가면 체면 좀 서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방송 지금 13,000분이 아직도 보고 있기 때문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자주 나오실 텐데요. 꼭 올려주시고 김종욱의 탄탄TV도 여러분 구독 눌러주십시오. 오늘 스픽스는 구독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 화이팅! 고맙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